이번 영상은 거의 한 100% 민코인 사이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저 또한 이 민코인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장이 됐던 페페코인에서 순환 펌핑이 됐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견고하게 페페코인만 우직하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빗썸에는 페페코인과 플로키가 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었죠. 업비트와 가장 큰 이제 차별화된 또 이제 상장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민코인들이 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페페랑 이제 플로키가 있는 빗썸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만약에 페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좀 이제 도지랑 시바 같은 경우에는 힘을 그렇게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대중적이고 너무나도 이제 시가총액도 높고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플로키랑 페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비싼 거래소를 사용했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목들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릅니다, 아직은. 페페라는 이제 밈 그 짤들을 많이들 사용들을 하는데 페페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바이낸스까지는 상장이 됐는데 이 예전에 게임스탑 사건을 주도했던, 여기에 거의 선봉장 같은 역할을 했던 로어링 키티, 거의 몇 천억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추정 자산이 몇백억, GM으로 몇백억을 벌고 누적된 자산들만 거의 몇 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시 3년 만에 복귀를 하고 난 뒤로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밈 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년 전에 21년도에 밈 주식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 게임스탑이라는 코인이 아니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거의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됐던 게 몇백 달러까지 올랐던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바이앤홀드,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강제로 이제 공매도했던 금액들을 넘어서면은 거의 강제로 이게 청산을 해야 돼요. 강제로 시장에 있는 물량들을 공매도로 이제 진입을 했으면 환매를 해야 됩니다.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강제 청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영향으로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던, 그리고 이제 로빈후드에서 매수 버튼도 막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의 하나가 이제 로어링 키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게 그 개미 군단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라면 정말 엄청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3년 전이니까 3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2,500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도달이 됐는데 당연히 이게 GME 주식에 영향을 줬습니다. GME 주식이 이렇게 거의 기관들이 1조 이상 거의 청산이 되는 그런 손실들을 보면서 슈팅을 했어요. 갑자기 죽어있던 GME가, 죽어있던 밈 주식이 슈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게 GM이라는 코인들이 있었어요. 민코인. 솔라나 기반이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뭐 천억까지도 올랐거든요. 천억 좀 넘게 올랐거든요. 게임스탑이라는 솔라나 기반의 이제 밈 주식, AMC라는 이것도 밈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이 두 개가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뭐 분석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MC라는 얘도 좀 게임스탑이 있으면 그 부하 그 밑에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게임스탑보다는 좀 적네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21년도에 게임스탑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이 공매도 청산 기관들이 날아가면서 밈 주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엄청 핫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때 주식 시장을 그때 진입을 하셨더라도 밈 주식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워낙 또 이제 코로나 기반 뭐 제약회사들부터 해가지고 백신 관련 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순환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한 테마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 분위기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리플 펌핑 뭐 타임부터 해가지고 도지랑 리플이 같이 쌍으로 묶여가지고 그때부터 커플링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리플은 나가리가 됐죠. 리플은 나가리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게임스탑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게임스탑 주식이 이제 덱스에서 이렇게 펌핑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때랑은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결 자체가 달라졌다. 밈코인이라는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 테마 자체가 예전이랑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제 강아지 기반, 일론 머스크 기반의 밈코인들만 좀 이제 유행을 했다면 지금은 어떠한 테마에도 주목을 받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현상이고 굉장히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많았던 거. 이 열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이 밈코인 슈퍼 사이클을 믿습니다. 24년 이 슈퍼 사이클을 24년에. 근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또 도날트라는 이제 이 분석가가 있는데 크립토 분석가 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들이나 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지지선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분석 방식을 본인만의 이제 분석을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리는 편인데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틀릴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들은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죠. 뭐 아무런 진입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할 때 그래도 참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있지 않을지언정. 근데 이제 도널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엊그제 GM이 무한 전응아들이 돌아왔다. 이 무한 전응아들이라는 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한다. 그 코인 시장에서 디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디젠. 그냥 이제 가격이랑 이런 것도 상관없이 매수를 한다.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저희 김치 불장 때 좀 비슷하게 이런 성향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 코인에 대한 뭐 토크노믹스 막 그런 것들이 뭐 기술적인 그런 것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그게 가격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모두가 파티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요. GME처럼 밈 주식들 이런 좀 대란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 다시 무지성으로 디젠들이죠. 이게 이제 디젠러들이 돌아왔다라는 거 말을 하는데 난폭해질 거를 알아요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끝 무렵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인급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잖아요. 메인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어요. 많이 좀 조정들을 많이 줬는데 끝 무렵에 민코인도 아니 뭐 밈주식이랑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들을 보면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도 그래서 페페코인이 만약에 코인베이스 상장하면 그게 오히려 메인 알트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부분도 저를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1년도와 같이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고 축소가 돼서 제한되는 시기인데 그때 유명했던 인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GCR은 일단은 뒤통수를 한번 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로어링 키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은 하고는 있어요. 당연히 이제 수급 대비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밈이라는 밈 코인도 이제 이 테마에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뭔가 이쪽을 좀 이제 띄운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게 21년도와 같이 똑같이 그런 유동성 대버블장의 그런 상황들이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당장 그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을 좀 던져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알트코인이랑 이제 국내 시장이 좀 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오긴 오더라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저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면 나스닥부터 비트코인 코인 시장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다. 시장의 끝무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코인 슈퍼 사이클이 온다 안 온다를 뭐 제가 안 온다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과연 그런 시기일까?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CEX가 무너져야지 저는 덱스에서 시작되는 이런 불장들이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제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들이 좀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뭐냐면 안셈이라는 이 인플루언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 크래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브레이시랑 뭐 보보 같은 코인들 밀고 가는 그런 것들처럼 흔히들 저희 한국에서 표현을 하는 거 선동이라고 합니다. 선동인데 선동도 좋은 선동이 있는 게 먼저 선동 당한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런 문화가 지금 민코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셈이라는 인플루언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안셈을 그 거의 완전 대장으로 세우고 나머지 밑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팔로우 수에 따라서 그 안셈이 언급한 것들을 다 같이 언급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 체크를 하거나 빨리 선동을 당하면 지금까지는 좀 이제 벌었던 사이클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라나가 껴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좀 이제 발생을 했던 게 솔라나인데, FTX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모두 다 정리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에게 달러 마련을 했으니까 보상할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솔라나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뭐 에징의 리플 코인처럼 솔라나도 에징의 솔라나 코인이 특히나 한국 쪽에서 많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5만 원대 미만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면 정말 기회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겠죠. 이더리움 수수료도 굉장히 싸질 거고 지금도 많이 싸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안셈이 이렇게 도널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널트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덕이라고 했어요. 이 트레이드 마크가 도널트 정말 귀엽죠. 그 오리예요, 오리. 안경 쓰고 있는 오리인데, 야, 이 오리야 들어봐. 이걸 바로 민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뭐 우스꽝스럽게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표현, 이 도널트라는 게 아니고 오리야. 약간 좀 이제 얘는 좀 이제 의구심을 하는 거죠. 도널트는 아니 좀 이상한데? 아니 GM이랑 이런 전응아들이 아니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이거 코인 시장에 이거 무슨 뜻이지? 주식 시장에 무슨 뜻이지? 좀 이상해. 난폭해질 것 같아. 변동이 정말 심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아니 웃기지 마. 야, 이 오리야. 이거를 우리는 민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거의 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값들이 어떻게든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안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민코인들을 이제 언급들을 하는 게 예전이랑 다르게 그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으면서 이 약발이 좀 떨어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었으면 안셈이 딱 언급했을 때 시가총액 10억짜리가 막 500억도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50억짜리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100억까지밖에 못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다. 워낙 많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이런 좀 디젠 문화가 끝 무렵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설거지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설거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들을 잃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약발이 좀 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선동들에 대해서 뭐 누군가에겐 좋은 선동이 될 수도 있겠고, 정보력이 늦은 사람들에게는 좀 이제 뒤늦게 좀 물리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드머니들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약발이 좀 떨어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의구심을 들었던 도널트에 대한 이제 대표 트위터에다가 안셈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실제로 지지하는 댓글들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보여줬던 이 안셈 덕분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지지를 할 것이고, 뒤늦게 이제 선동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안셈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선택은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도 약발이 좀 떨어진 게 보였던 게 뭐냐면, 크래시라는 인물이 있죠. 크래시가 이제 크루다인가 뭐 고양이 코인이 있거든요. 크루드 크래시라는 인물은 이제 브레이시랑 그 관련된 이 양반이죠. 이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최근까지 홍보를 했던 게 브레이시랑 좀 비슷한 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게시글을 좀 지웠나? 그러니까 이게 게시글을 일부러 좀 많이 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게시글이 뭐 하루에도 뭐 20개씩 올라오네. 보면은 저는 그냥 관망만 했거든요. 이거 뭐 따로 소개를 안 하고, 어쨌든 솔라는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봐봐, 이거 게시글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묻히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물타기처럼.
와 이게 페이지를 계속 넘겨도 나오지가 않네. 자 내리고 내리고 내리다 보면은 고양이가 나올 텐데 그쪽 크로다이. 자 일단 이게 크래쉬랑 그쪽에서 밀었던 솔라나 고양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좀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다 같은 그런 이제 카르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펌핑들을 했는데 약발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90%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크러쉬가 지금 게시글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여기 5월 10일날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이 크러쉬가 게시글을 올리는 빈도수를 보시면 5월 9일날 거의 하루에 한 3-4개 많아봐야 3-4개밖에 안 올리거든요. 5월 10일날. 자 근데 보시면은 잘 보세요. 5월 10일날 이렇게 올리고서 언제야? 크로다 5월 10일 거의 마지막 끝 무렵이었네요. 크로다이가. 그래서 올려다 보시면 아까 페이지 엄청 많이 있죠. 5월 11일부터 갑자기 브랜 얘기만 계속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다른 거 리트윗 한 것도 있습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네 열다 이제 크로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아니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 개폭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4개씩 올리다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70개 80개를 올리는 거 이 페이지 밑에까지 따라가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설거지 했으니까 좀 이제 물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솔라나 기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안센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크래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민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약간 좀 의심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나 솔라나 기반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GM이랑 이런 AMC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 기반이니까 좀 의심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안 오냐?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온다면 폭락하고 올 것 같아요. 폭락하고. 지금이 아니고. 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폭락을 해야지 오는가? 저는 정말 이제 좀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알트장으로 보면은 이미 그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피하신 분들은 저는 어중간하게 막 지금 이제 2차 알트장 시작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3월 15일 이후부터. 어쨌든 빅쇼트가 되기 전에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쇼트 이제 엄청 폭락을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이더나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펌핑들을 못한다면 폭락을 하고서 새로운 사이클 만들 때 그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신생 코인이니까 루나처럼. 근데 지금 이게 국내장으로만 따졌을 땐 이미 끝났어요. 이게 시장이 끝났고 그나마 버티는 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때문에 버티는 건데 나는 이게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이더리움이 승인이 될지도 모를지언정 저는 오히려 안 된다에 베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이 내일부터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번 주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요. 피스 네트워크도 그거 대비해가지고 락업 해제 그 선반영 돼가지고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덤핑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은 많아지는데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게 좀 이제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들에 대한 락업 해제 물량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만 따지고 봤을 때도 최근에도 이제 숨겨져 있던 10년 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더리움 비트코인 지갑에서 뭐 이제 거래소로 입금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마운트 곡스 물량이라던가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그런 이제 매도 덤핑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매수보다도 매도가 굉장히 더 가격 하락이 더욱더 쉬운 상황이에요. 세력들이 조금만 이제 던져버리면 이제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보다는 덤핑될 그런 그 스노우볼이 굉장히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따졌을 때 어쨌든 선물 포지션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들을 유동성을 다시 공급을 해가지고 올려서 먹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세력들이 지금 이제 덤핑하기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그 입장이 저는 또 저만의 관점이
아직까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약간 유보가 되는 것 뿐이죠. 지금 약간 좀 줄어드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변수로 뭐 러시아에서 갑자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원유나 에너지 같은 것들 결제할 때 비트코인으로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르브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르브라 이제 디페깅 됐을 때 가치 떨어졌을 때 우리 에너지 결제하려면 루브라로만 받겠다 해가지고 다시 패깅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에서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유럽 쪽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기존의 달러로만 받았던 그런 결제를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되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 언제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러시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아니면 이제 중동 쪽에서 우리 크립토에 관심이 있어, 우리 만약에 너네 석유 결제할 거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하면은 당연히 그거 결제하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줘야겠죠. 석유국이나 이제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있는 물량들을 사야 될 것이고, 당연히 수요 대비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만약에 기존의 결제를 달러로 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한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작년부터 좀 논의가 됐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재료들이 실행이 되진 않았어요.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이게 22년도예요. 22년도 암호화폐 결제 수단은 합법화가 됐는데 이거를 실행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암호화폐 결제 수단, 이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결제할 때 원래는 루브라를 이제 그 채택을 했는데, 코인으로 결제 받겠다 이거를 일단 합법화는 시켰는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미 다 준비는 했는데 이 재료를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일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국내장도 아니고. 그럼 민코인 슈퍼사이클은 언제 오냐? 제 생각인데, 만약에 페페가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GME 같은 상황처럼 한번 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페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GCR이 복귀하고 나서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라고 이제 홀드하라고 했는데 덤핑했던 것처럼 4월 15일인가 그때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죠. 그때부터 매수했으면 더 떨어졌죠. 전부터도 그 제가 시즌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15일 대비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0%냐 마이너스 50%냐 그 차이예요. 3월 15일 해가지고 둘 다 떨어졌다. 그것처럼 이제 레전드들의 부활로 이제 민코인 대불장, 아니면 뭐 민 주식 대불장이 오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장의 끝무렵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시그널. 특히나 이제 민코인 슈퍼사이클에서는 솔라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얘네가 완전히 죽을 거라고 저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얘네도 오겠죠.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현물 ETF가 거절이 돼버리면 가격들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바닥 구간에서 좀 이제 맴돌 때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굳이 따지면 트럼프 대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은 5월달이니까 너무 좀 이제 엄청 넓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지금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 트렌드들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국에는 VC들 제가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GME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들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청산돼가지고 스퀴징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에서 VC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VC부터 마켓메이커들이. 그래서 민코인 뭐 선물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을 숏을 쳤는데, 오히려 GME 사건이랑 좀 비슷하게 그것들을 청산 스퀴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장의 시작, 민코인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되는 것들도 기대를 하고는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을 그냥 똑같이 밈 주식에서 밈 코인으로 바꾼 거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로 따졌을 때는 민코인 슈퍼사이클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질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이미 좀 박살이 나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한번 잠깐 떨어지면 이제 진짜 완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나는 건데, 대응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창펑자오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CZ 창펑자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완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해결을 하고 어떠한 공격거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시 CZ 바이낸스로 복귀를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그 영향력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불장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사실 좀 이제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떠한 선택이든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정답은 아니겠죠. 저는 근데 3월 15일부터 계속 이 주장을 해왔던 게 있어요. 그때는 저도 좀 혼란스러웠던 게 시장이 생각보다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랑은 다른 게, 예전이었으면 한 2, 3주면 뺐을 거였는데 제가 좀 미래를 좀 미리 보다 보니까 좀 미리 보는 게 있어요. 제가 한두 달 뒤를 미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도 사실 당장 내일 아침에 발생하는 관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알트코인들이 조금 뭐 중간중간 반등들만 하면은 뭐 이제 진짜 불장인데 뭐 안 사냐 뭐 댓글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게 나도 좀 헷갈렸어. 나도 예전이랑 좀 다르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20년도나 그때는 안 했으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반등 오면은 뭐 불장이다 하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다 박살 났죠. 어쨌든 희망적인 상황은 사실 안 보입니다. 국내 알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끝 무렵에 지금 밈 주식이나 밈 코인 테마들이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는다면 시장의 빅쇼트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비트코인 한 방 떨어진다면 알트코인들은 그냥 완전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화가 되는 순간에 그게 또 다가오잖아요. 6월 달부터 어떤 거 한다고 했죠? 상장 폐지 할 수가 있어요. 상장 폐지. 유통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해킹당한 이력이 있다거나 그런 애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상장 폐지 시즌이 언제 올까 했는데 이제 오네요. 6월달, 7월달에.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은 이제 사실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기도 힘들죠. 안 하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애들, 그렇죠? 다. 근데 할 말은 있는 게 업비트 측에서도 그냥 상장을 했어도 먹여주긴 했어요. 뒤늦게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들 본인들 그 선택이니까. 업비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재벌 거래소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설거지가 아니고 한 번씩은 다 먹여줬다. 어떻게 코인 시장이 다 같이 오르겠습니까? 이러다가도 비트코인 떨어지면은 다 같이 떨어지니까 그냥 하락장이구나 그냥 인식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먹여주긴 했어요. 한 번씩은. 뭐 세이부터 해가지고 피스 네트워크도 그렇고 상장하고 바로 그 꽂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은 먹여줬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예전에 스테픈의 사례를 본다면 이제 바닥이 없거든요. 바닥이 없어가지고 하락이 시작할 때 이 바닥이 없는 이 토막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 건지. 이 토막 4,500원에서 700원까지 갔거든요.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좀 이제 지금 시장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윗구간이니까 거품이 낀 가격들이 있단 말이죠. 알트코인들이. 그런 애들이 하락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빠지거든요. 이런 애들 대다수가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단 기간에. 이때가 아마 루나 때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금방 빠질 겁니다.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고문을 하기 싫어요. 제가 희망고문을 왜 해야 되죠? 리프코인 10,000원 갈 겁니다. 무조건 이거 IPO 해가지고 리플랩스 나스닥에 상장될 겁니다. 이런 얘기 왜 해야 되죠? 비트코인 지금 당장에 아직 큰 거 하나 남았습니다. 올해 2억 3억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죠? 근데 언젠가는 가겠죠. 저도 2027년 전에는 비트코인 3, 4억 이상 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거? 저는 올해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